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그동안 이젠 연휴 때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천하대일 단타대회 하면서 이제는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는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주 답답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서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자, 우선 추석 연휴에 두 가지의 큰 이슈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들이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슈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싸우더라고요. 왜 싸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웠던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는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가지의 큰 이슈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왜 암호화폐에 영향을 끼치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안전자산과 이제는 위험자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선 안전자산이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그러니까 금처럼 경제가 무너졌을 때 쫙 올라가야 되는 게 안전자산이고, 그렇죠? 위험자산이다라고 한다면 뭐 증시와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증시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뭐 나스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자,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중간 다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확진 소식,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경제 불확실성은 바로 매수의 위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그리고 미국의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위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중요하죠. 바로 비트맥스 소송 사건입니다. 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미국의 CFTC, 미국의 선물옵션 거래위원회에서 이 비트맥스를 소송했어요. 소송한 이유는 뭐 때문에 소송했죠? 지금 이 비트맥스가 지금 보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 중개 등 여러 가지 뭐 이제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비트맥스를 영구 정지를 시켜야 된다. 거래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소송이 되니까 지금 비트맥스를 통해서 롱 포지션 들어가고 숏 포지션 들어가고 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멈춰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 자, 그런데 이 비트맥스 소송 사건은요,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 국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내 거래소 중에 이 코인원도 이전에 마진 거래를 진행을 했었어요. 마진 거래가 뭐죠? 그냥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0,000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50배, 100배를 걸 수 있게 추가적으로 더 걸고 미리 빌려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크게 할 수 있는 이 마진 거래를 진행했었는데, 이 코인원은 걸렸습니다. 그쵸? 불법이라고 하고 이제 벌금도 많이 내고 하면서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 코인원이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원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진 거래가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원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박성의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미등록 거래에 대한 불법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미등록 거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맥스가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바로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CFTC에서 우선 비트맥스에 소송을 걸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의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고요. 자, 이거는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거에 좋은 성장통이다, 발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비트맥스가 그냥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뭐 물론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제는 판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걸렸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자산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인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재미없는 장세지만 자산으로서의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소송 사건이 나오자마자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왔습니까? 하루 만에 32,000개의 비트코인, 엄청 많은 수의 비트코인이죠. 32,000개의 비트코인이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어요. 와, 32,000개 비트코인이 빠져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소송 사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비트코인은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투자 시장보다 지금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왜 잘 버티고 있을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찍어드렸던 지지라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 1190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전의 장세 한번 볼까요? 이전의 장세, 이전의 지지라인, 그리고 지금 한번 엄청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음량음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바로 이제 상승 장악을 보여주고 맞아준 지지라인.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이 왜 두텁냐? 이전 상승 이전에 뚫지 못했던 저항 라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저항을 받고요. 뚫지 못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했고,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그 이전에는 그 라인이 또 지지라인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1190만 원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선인데 그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받고, 그렇죠. 이중바닥, 더블 바텀, 이중바닥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고 횡보 장세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악재는 다 터져 나왔다. 자,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악재 속, 그리고 32,00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냐? 자, 우선 첫 번째는 32,000개의 비트코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인한 매도가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비트맥스가 소송이 걸렸고 혹시나 정지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는 싫고 하니까 내가 내 개인 지갑에서 보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오늘이었죠.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골드만삭스의 전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금과 같은 안전수단을 매입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지켜보니까 금과 비트코인의 매입 속도가 동일하다. 지금 이렇게 하락 장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더 답답하고 시간은 길게,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 건 여전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전에 영상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싸웠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찍은 영상은 아닌데, 자,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회원분께서, 구독자분께서, 근데 디지털화폐랑, 그러니까 중국의 CBDC가 이제는 암호화폐에서 이제 자체 암호화폐를 이제는 시작을 했고요. 봉급도 자체 암호화폐 CBDC를 통해서 테스트 단계로 한번 지급도 해보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디지털화폐랑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임? 중국은 이미 몇 년부터 디지털화폐 썼는데, 그렇죠. QR코드를 사용한 디지털화폐를 많이 썼죠. 그냥 현금 대신 삼성페이처럼 결제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도 디지털화폐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이분께서 일침 크크크크 하면서 이제 비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완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나봐요. 일침은 개뿔, 정부 공식으로 CBDC를 발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 자, 사실은 뭐 요것도 맞는 말이고 뭐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자, 이전부터 중국은요 디지털화폐 QR코드로 인한 결제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삼성페이, 제로페이, K코인 등등 많은 자체 화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의 CBDC가 왜 암호화폐 호재가 되냐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암호화폐 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단독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 뭐 삼성페이, 제로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카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결제라는 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실제로 지금 지급 형태의 코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데에 연료로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릿지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사용하는데 소각될 수 있는 코인
코인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일단 CBDC를 진행을 한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코인들, 예를 들면 이거죠. 스위프트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프트가 떨어지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은행권에서 리플렛을 지금 다 제휴를 맺었는데 리플렛을 통해서 송금을 진행을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진행하는데 코인과 무슨 상관인가요? 리플과 무슨 상관인가요? 리플렛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당연히 리플 코인을 이용하는 게 속도면에 수수료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놓는 것처럼 중국에서 자체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가치로 인한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만도님, 이게 답변이 되셨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진행을 하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좀 힘들게 매매를 진행하셨으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 영상 아래 이제 소개글, 댓글에 이제는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서 뭐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되고 코인 추천을 좀 물으셔도 되고 그리고 좀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시고 저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성공하는 투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그때는 진짜 강한 상승 이후에 좀 기분 좋게 하면 당연히 좋겠죠.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